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개토대왕 비문의 훼손 그리고 조작하는 과정을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쭉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광개토대왕 비에 대한 조작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한 그 사족들이 괴멸이 됩니다. 정부군하고 이제 싸우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그 국민 개병제가 이제 사무라이가 사라지고 국민 개병제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78년도에 참모본부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참모본부에서 하는 일이 청나라에 대한 군사제도, 지리, 군비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청나라로 장교 1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 파견했을 때 당시에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1883년도에 즈반 지역, 그 당시에 그 국내성 지역은 봉금지였습니다. 이 봉금지라는 게 뭐냐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이 그 만주족이잖아요. 이 만주족은 여진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의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봉금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을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봉금지가 어디냐면 그 지금 즈반보다 약간 위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주에 이 조선에서도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이렇게 DMZ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동 지역도 보면은 그 거기에 이렇게 그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열하일기를 보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목책을 지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철책이죠. 거기를 지나게 돼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그 청나라 땅이 되는데 그 사이는 사람을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DMZ에 해당되는 지방 지역은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살았느냐? 산동 지역이 그 이렇게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지역의 벌채 개간을 하면서 이 산동 지역에서 온 농민들이 이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또 영이라는 사람의 책에는 뭐냐면 순검,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이죠. 이 사람 왕원장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농민이 발견했다, 순검이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즈음에 1880년고쯤에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81년 이게 이제 발견된 거를 이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관리한테. 그 사람이 이제 장월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리가 이 사람이 금석하게 밝은 자기 이제 그 부하 관월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끼하고 이렇게 풀들이 이 비석에 오래됐으니까 이제 붙어 있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잘 안 뜯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태워서 그걸 없앴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1913년 야스이라는 그 일본 학자가 이제 거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탁본을 하던 초봉도라는 사람하고 면담을 합니다. 이 사람의 면담 기록에 뭐라고 하냐면 1883년경 이 지현 관리의 명령으로 탁본을 하기 위해 이끼를 불로 태웠는데 그때 이 비석의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한쪽 모서리가 좀 이렇게 깨져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북경에서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참모본부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정문작이라는 사람이 1881년도에 이 비석에 대한 그 성문을 씁니다.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1880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없이 참살하고 사로잡히는 등 일본을 위압하여 두려워 복종하게 하였으니 어찌 그토록 웅장하고 굳세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죠?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일본을 박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일본까지 쳐들어갔더니 일본 본토에 상륙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라는 이 사람도 유명한 분인데 금성 이분이 쓴 책 난원이라는 책에는 뭐라냐? 1882년에 산동인 아까 설명드렸죠? 평민 변단산이라는 사람을 일시 고용하여 가서 탁본을 하게 하였으니 완벽한 것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케우치라는 사람이 쓴 그 사학잡지라는 이 유명한 잡지입니다. 고고학 잡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죠. 영이의 난원에 담긴 말이 명확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사코 그 당시에 그 탁본을 가져온 일본 그 군인이 있습니다. 밀정으로 이제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이 갖고 온 탁본이 아마 이 사람 방단산, 우리 방단산으로도 돼 있고 어떤 데는 변단산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 탁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정찬 씨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이제 원래 일제시대에 저 군수를 지냈던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참모본부에서 보낸 그 밀정, 사코 가게노프 중위가 봉천에 가서 청나라 일본공사 소에마지마의 주선으로 1882년 성경장군, 성경장군은 뭐냐면 지금의 심양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숭실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장군의 보좌관이었던 영이 이 사람이죠. 이 금석하게 대가 이 사람이 산동 사람 변단산으로 하여금 탁본을 하게 했던 이거를 얻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 밀정으로 파견된 사코라는 중이에요. 육군. 이게 193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벌판 가운데. 예, 여기 사람이 오만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배가 넘어요. 야, 6.3m입니다. 이게 사코가 가져온 쌍구 가묵본이라는 거예요. 글자가 무지무지하게 뚜렷하죠. 이건 왜 그런지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코가 가져온 비문을 참모본부에서 요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천진에서 탁공봉 4명을 고용해서 그 비문을 훼손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문정창 씨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리고 근데 이 당시에 이 중국인 탁공봉이 보유하고 있던 원래 탁본이 있어요. 원래 탁본. 2벌이 있는데. 그걸 육군 참모본부에서 그걸 뺏으려고 아무리 회유해도 이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구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비문에다 대고서 이렇게 탁본을 때리는 게 아니고 딱 붙이고서 글자가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굉장히 뚜렷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고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요 부분이 아닌 부분에다 이렇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렷하죠. 그걸 쌍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먹칠을 하는 게 뭐냐면 가묵이에요. 묵을 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가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1884년 사코는 비면에다 종이를 붙여 가볍게 두드려 글자의 윤곽을 뜨고
글자가 없는 부분에다 먹칠을 하는, 그걸 뭐냐면 쌍구가목이라 그래요. 이러한 탁본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탁본이 있는데 이 원탁본을 못 얻으니까 쌍구가목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몇 장이냐? 종이로 131장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참모본부에서 뭐냐, 아오에라는 사람을 해독문을 쓰게 하였다. 그리고 1885년에 청나라에서는 이홍애가 1880년도에 탁본을 한 두 벌을 인수하여 한 벌을 반조음이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섭장치라는 이 금속문의 대가겠죠. 그분에게 종이를 40매를 이제 그걸 내놔갖고 그걸 해독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 1880년 발견 당시에 탁본으로 읽기로 인하여 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이 반조음이 섭장치에게 그 내놓은 그 종이가 이 글씨가 흐릿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조음이라는 분이 탁본하는 기술자를 이대룡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대로 탁본을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탁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 구양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여기 직고고군이 중국인들이 1880년에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맞죠? 어떤 뜻 있는 조선 사람이 이들보다 먼저 탁본을 하여 비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떤 거냐? 조선 종이, 닭종이죠. 우리 지금 조선지 그 최고거든요. 천년 간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연한 먹으로 찍은 단묵본이다. 근데 이건 뭐하고, 아까 걔네들하고 뭐가 틀리냐? 중국 거하고. 글자가 없는 부분은 먹을 대지 않았다. 이게 단묵본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데 거기다 가짜로 이렇게 막 그려놓고, 쌍구본을 아까 보여드릴게요. 쌍구본을 보면 이거 보세요. 근데 얘네들은 막 그려놓거든요. 아니다 이거예요. 없으면 안 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한 벌을 얻었나 봐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단묵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박시영, 북한의 유명한 학자죠. 구양보의 단묵 탁본으로 인해 요거 소리로 인하여 양수경이 가지고, 이분도 유명한 금속학자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쌍구본, 아까 이렇게 그려넣는 거, 그것에 후일 그려넣은 글자 몇 자? 60자를 교정할 수 있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쌍구라는 뜻은 뭐냐? 비문위에다 정탁본, 그냥 비문에다 대고서 때리는 거, 그건 정탁본이에요. 이건 정탁본입니다. 그거와 달리 비문위에다 종이를 대고 글자 주변을 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대고서. 그리고 이미 한 탁본을 대본으로 하여 복사하는 것이다. 글자만 남기고 나머지 종이면을 먹으로 칠해서 그걸 가묵이라고 한다. 이게 쌍구 가목본이에요. 이게 얼마나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명확하지 않은 글자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가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86년 오대징, 이분도 유명한 금속학자거든요. 이분이 1882년 회인현 지사, 이게 뭐냐면 국내성 지역이에요. 이 지사를 지내던 관리죠. 이 사람은 높은 고위 관리고, 이 사람에게 이 진사회라는 이 지사가 이제 그 하급 관리죠. 우리로 하면은 이제 면장 정도 되겠죠. 뭐 이 사람이 쌍구 가목본을 오대징이라는 분한테 바쳤다. 선물을 한 거죠. 잘 보이려고.
1887년 양신이 담국한의 아버지 담광경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정탁번 6벌을 만들었다. 정탁번은 대구서 때린 거예요. 이건 이제 제대로 된 거. 이거는 그려는 거. 전혀 틀립니다. 1888년 요코이가 아오에가 이거 번역하라 그랬죠. 번역한 걸 가지고 이걸 교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틀리나 맞나 이렇게 교정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모본부가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그 하고자 하는 그 글자를 쪼아내고 거기다가 석회를 2cm 정도 두껍게 바른 후에 글자를 새겨넣게 하였다. 요 조작된 걸 가지고 1889년 헤어록 5집에 발표했다. 지금까지도 요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요거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 요거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 많이 빠져 있죠? 지금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몇 줄이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쪼아놨다는 거죠? 왜 쪼아냈느냐 이걸.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 다른 데는 다 얘기하는데 여기 10년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10여 년 평양 여기 쭉 나오고 요게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서 외로 쳐들어간 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요게 뭐냐 요 부분이 일본 본토를 친 기록이에요. 그래서 깡그리 다 때려부셨어요. 없어요. 왜? 자기 나라까지 쳐들어온 거가 밝혀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날라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1889년 청나라 황실의 왕족입니다. 황실. 성욱이라는 사람이 북경 유리창가가 지금도 최고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사동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유명한 탁공이 있어요. 이운종이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아예 비문을 정탁본 대구서 때려갖고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랬는데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미 비문이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 전에 석회로 칠했다 그랬죠. 다 까고. 그 다음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육군참모본부는 공병대위 구라스지 아카토시를 갖다 파견해서 여기 탁본을 해오게 했어요. 근데 이미 이때 이 글자가 망가진 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85년 왕지수라는 사람이 이 비문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고 1902년에 초전부, 초균덕, 이게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탁본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글자가 흐릿하니까 글자에다가 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일부 글자를 임의로 수정하였다. 왜? 그래야 깔끔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전에 나온 이런 탁본들보다 훨씬 깨끗해요. 왜? 대구서 그 석회를 이렇게 발라서 글자를 새겨 넣었으니까. 이렇게 장난질을 한 겁니다.